작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궁녀가 창작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축일기도 마찬가지로 궁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저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창작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작품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은 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의 어떤 정파 간의 싸움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파 쪽에 좀 기울어진 시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느 궁녀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창작한 작품으로서 수필에 해당되겠죠. 실제 있었던 일, 주변에 일어난 일을 서술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전 수필류의 하나로서 개축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내용, 개축일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선조. 선조 임금이 있었는데요. 선조 임금에게는 왕비 박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비 박씨가 죽게 되자 그를 대신하여 왕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인목대비가 계비로서, 계비라는 것은 원래 부인이 죽게 되고 자리를 비우게 되고 죽거나 쫓겨났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정실 부인이 되는 인물을 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목대비가 계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인목대비는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낳게 되는데요. 선조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임진왜란 때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의 차남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전쟁에 있어서 앞장서서 싸움으로써 많은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뭐 순서대로 따진다면 그 왕의 정통으로 따진다면 영창대군이 세자가 돼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정세에 움직인 그 백성들의 뜻 이런 것을 어길 수가 없어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게 됩니다. 물론 광해군의 형 임해군이 있었어요. 그러나 임해군은 좀 난폭한 성격으로 신임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광해군이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의 입장에서는 광해군보다는 계비의 몸에서 낳은 영창대군이 적자이기 때문에 영창대군을 세자로 맞이하고 또 임금을 만들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주변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그 기득권의 싸움 이런 것에 의해서 광해군이 결국은 선조가 사망한 후에 즉위하게 됩니다. 자,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는 임해군을 결국은 유배시키고 결국 사사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갑 사건, 이건 뭐 서자들이 그런 그 차별에 대한 불만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사건이 되겠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싸잡아서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쫓아내게 됩니다. 인목대비는 폐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창대군은 유배 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그린 작품이 바로 개축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악인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어떤 그 주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광해군이 악인으로 등장을 하고 인목대비나 영창대군이 그런 악인에 의해서 해를 입는 인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광해군이 그렇게 나쁜 인물로만 생각될 인물은 아닙니다. 광해군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진왜란 때 왕자의 몸으로 몸소 나서서 왜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음은 물론이고 그리고 광해군이 그 즉위하고 난 후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면적에 따라서 현물로 즉 쌀로 거두어들이는 대동법을 경기도에 실시하게 한다라든가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 배경이 되는 북인 그런 어떤 그 북인파의 또 이외에 또 서인들 또 많은 그런 그 당파 간의 안 좋은 잡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두루 등용을 시키는 두루 파에 관련 없이 두루 등용을 시키는 그런 연립 정권을 만드는 그런 일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명나라와 후금, 청나라 사이에 후금인 청나라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했다라는 것이 또 역사적으로 또 뭐 좋은 정치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그 청나라가 대립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올바른 길이냐를 한편으로 보여줬던,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죠? 강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쪽의 거리를 똑같이 두고서 좀 재는, 그렇죠? 우리 실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외교적인 정책을 또 폈다라는 것을 또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광해군이 즉위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 되었던 북인들이 계속해서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에 대한 그런 제거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쫓아낸 그런 결론을 맺지 않았느냐 하는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축일기라는 작품을 보면 광해군이 물론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지만 우리 역사상의 임금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나름대로 좋은 정치를 폈고 좋은 외교 정책을 펼쳤던 그런 인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어쨌거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조가 죽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고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몰아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한문고사를 떠나서 한문고사를 많이 인용한 그런 옛 글에서 조금 벗어나서 순 우리말로 창작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전하하며 중후한 궁중어가 풍부하다라는 것도 이전에 배웠던 작품하고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조선 중기의 궁정에서 전개되는 인정, 풍속과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궁중의 생활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모습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그 배경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시각이 광해군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한편으로 대군 모신 나인들이 대군 아기씨를 달래대. 자, 여기서 대군은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적자인 바로 영창대군에 해당이 되겠죠. 영창대군을 모시는 나인들 하면은 내인들 해가지고요. 내인이라고 합니다. 내인 해가지고 궁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모시는 궁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편으로 영창대군을 모시는 궁녀들이 대군 아기씨를 달래되 사나흘 피접 갔다 나올 것이니. 자, 피접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몸이 아프거나 해서 어딘가 요양을 갔다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딘가 잠깐 쉬러 갔다 올 것이니 버선 신고 웃옷 입고 날 따라 나가옵사이다 하니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영창대군이 말하기를 죄인이라 하고 죄인 나드는 문으로 내어가라 하니. 뭐야? 죄인이라고 나를 죄인 취급하여 죄인이 나드는 문으로 나를 내어가려고 하니 죄인이 버선 신고 웃옷 입어 씻을 데 없다. 자, 어때요? 감 잡은 거죠. 영창대군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쫓겨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하시거늘 니서 그리 이르 없더이까. 자, 궁녀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시되 남이 일러 할까 누가 말해서 알겠느냐? 내 다 알았네. 내가 다 알고 있다. 소소문은 죄인 나드는 문이니 나도 죄인이라 하고 그 문 밖에 가두려 한다 하고, 소소문이 결국 죄인을 내보내는 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나와 누님조차 가면 가려니와 내 혼자는 못 가겠다. 자, 누님 앞에서 얘기했었죠. 정명공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명공주. 자, 정명공주인 누님하고 같이 가면 갈 수 있으되 나 혼자는 절대 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시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목대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목대비가 천지 만극히 우시더라. 만극하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끝이 없다, 이런 때 쓰거나 혹은 굉장히 슬프다 할 때 쓴다라 그랬죠. 그럼 너무나 슬퍼서 우시면서 어서 내라 재촉하며 누군가가 재촉을 합니다. 아니 내어 주거든 나인을 다 잡아내라. 발발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자꾸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사람을 부리더라. 사람 즉 궁녀들을 재촉하고 시키더라,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군, 영창대군을 모신 김상궁을 견나인이 잡아내요. 견나인이라고 하면 이건 광해군 쪽의 역시 궁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광해군 쪽의 궁녀들이 잡아내요. 더욱 울고 아니메이션이니 하옥하라 하신다. 너희들이 울면서 자꾸 안 내보내면 전부 다 하옥하라고 상감께서 임금께서 명령하셨소라고 하니 아무리 달래어 나가사이다 이대도록 하되 저리 울으시고 죄인 나들은 소소문으로 나가라 하시니 아무리 악의 시인들 이렇듯 하거든 어찌 이리 핍박하여 보채는 거 내 매셔 나갈 것이니 적은 듯 물러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은 굉장히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궁녀들을 시켰고, 그래서 그 곁에서 모시는 궁녀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하나 영창대군이 이미 감을 잡고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나가더라도 누님하고 같이 나가야겠다라는 얘기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누님이라도 함께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에 의해서 심부름한 광해군이 시킨 그 신하들인 궁녀들은 계속해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영창대군이 되겠죠. 자신의 쫓겨나는 운명을 예측한 영창대군이 나가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면 볼까요? 어서 내옵소서 재촉하더니 우희 내관더러 이루오시되. 자, 우희 윗사람 바로 누구죠? 그렇죠. 인목대비가 말하기를 너희도 선왕녹을 오래 먹고 살았으니 선왕 누굴 얘기합니까? 그렇죠. 선조가 되겠습니다. 선조 선왕의 녹을 오래 먹고 그 밑에서 너희들도 일을 해오지 않았더냐. 설마 어이 참측한 마음이 없으랴. 참측하다라는 건 당연히 측은한 마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너희들 불쌍하다는 마음도 안 드니 측은한 마음도 안 드니 40여 년을 정위의 자식을 못 보아. 정이 뭐예요? 정당한 위치. 그러니까 뭐예요? 정실 부인에게 있어서의 자식을 보지 못하고 계셨다가 병오년에 처음으로 대군을 보시고 병오년에 처음으로 대군 영창대군을 보시고 기쁘고 사랑하오심이 가히 없사오니 끝이 없사오시나. 당시 강보에 쌓인 것을 강보하면 뭐예요? 그렇죠? 포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포대기. 아기를 감싸는 그 포대기에 쌓인 것을 아직 어린 것을 무슨 뜻을 두어 개옵시리. 무슨 뜻을 두고 계셨겠느냐. 저게 좀만 나이가 좀 일찍 나와서 나이가 좀 찼으면 저걸 왕을 시킬 텐데 하는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겠니. 한갓 잘하는 이름만 듣고자 하오시다가 잘 자란다는 소식이나 듣고 그렇게 살고 싶으셨는데 귀천하오시니. 귀천 뭔지 알죠? 하늘로 돌아가셨으니 내 기시에 그때에 제궁을 쫓아. 제궁이라고 하면 뭐 문맥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감을 잡죠. 죽은 임금을 쫓아.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의 시체를 모시는 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임금을 모시는 그 임금 돌아가신 임금을 모신 관을 쫓아 죽었던들 오늘날 이 서른 일을 보랴. 이 서른 일 뭔지 알겠죠? 영창대군이 쫓겨나는 이런 일을 보겠느냐. 이것이 내 죽지 아니하고 살았던 죄라. 어린아이 동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마저 잡아내네. 조정이나 대간이라는 것은 사헌부, 사관원의 벼슬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나 그 관리들이나 선왕을 생각하면 일이 설게 하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도 선조 임금을 알지 않느냐? 선조 임금 밑에서 일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어린 나이에 그 아들을 보면서 임금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겠니?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하우시고 애통하우시니 내간이 눈물을 씻으며 입을 열어 말을 맡아가 한갓 어서 내옵소서 우리가 모르리이까마는 이럴 일이 아니라 하더라. 저 집 나인 연가비는 우희 없사온 나인 다리를 붙들었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창대군이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영창대군이 한 궁녀가 없고 또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인 인목대비도 또 한 내인이 없고 또 정명공주 그 공주도 한 내인이 없고 같이 출발하자라고 준비 딱 한 거겠지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희 업사온 즉 인목대비를 업고 있는 나인의 다리를 누군가가 붙들고 은덕이는 공주 업사온 추상궁의 다리를 붙들어 옮겨 디디지 못하게 하고 대군 업사온 사람을 앞으로 끌어내고 뒤로 밀쳐 문 밖에 내고 우리만 다 밀어들이고 자비 문짝을 닫으니 그 만극함이 어떠하리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두 다 갈 것처럼 하나씩 들쳐 업고서 한 사람만 내보내게 됩니다. 대군하기 심한 문 밖에 옆에 나가서서 업은 사람의 등에 머리를 부딪혀 울으시며 비극적 장면이죠. 마마 보세. 어머니 인목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하다 못하여 누님이나 보세. 정명공주 보세.
자,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어디 있는 거야, 누나? 하고 어린 나이에 슬피 울고 있는 거죠. 자, 한 나라의 왕자로서 태어난 것이 결국은 그리 행복하지만도 않은 그런 그 뭐 싸움터와 같은 그런 조정의 모습을 우리가 한편으로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인목대비의 애통함 속에서 결국은 영창대군만 끌려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축일기의 한 면을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그죠? 광해군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그런 대군의 모습을, 영창대군의 모습, 슬픈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되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광해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한편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궁중의 이야기를 순 우리말로 전하면서 그렇죠? 객관적으로 슬픈 모습을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문학성 또한 뛰어난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감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중의